편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방문 접촉자 등 이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사람이 벌써 365명에 이르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해 대면 접촉을 금지하고 클럽 등 1,500여 개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영업 금지로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대전의 한 터널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화재 사고 당시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신속히 구조해낸 사람들은 우연히 쉬는 날 현장을 지나던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은 사연, 대전 M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아직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해 검사를 받은 사람만 300명이 넘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꿈꿨던 관광산업은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유성의 한 음식점. 소비자 감시원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안내합니다. 직원들 마스크 착용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객이 마주 이렇게 보는 게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거리를 두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소독제 비치는 이제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입점하셨을 때에는 또 비어있는 테이블을 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고. 겨우 생활 방역 체제에 접어들었는데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란 악재가 터졌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365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6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이태원 클럽 방문이 확인된 사람 외에도 본인이 클럽이나 주변 주점 등을 다녀왔다고 신고한 사람들도 포함됐습니다.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 접촉을 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정부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자치단체들도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에선 점검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생활 방역 전환과 함께 무관중으로 개막한 프로스포츠도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고 그 월드컵 경기장과 그다음에 그 선수들이 지내고 있는 클럽하우스에 올해 7회에 걸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또다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대전 방문의 해 2년차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던 대전시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거를 차질 없이 진행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서 그렇게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코로나19가 새로운 악재, 지역사회 재확산과 지역경제 회생 여부를 가를 중대한 고비에 섰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결국 방역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심상치 않자 충남도와 대전시가 사상 처음으로 대면 접촉과 집합 금지 명령을 동시에 발동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차단되면 인접한 천안 등 지역의 유흥시설에 단체 입장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가 먼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우선 최근 이태원 6개 클럽과 논현동의 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소재, 식당 방문자에게는 대인 접촉 금지 명령과 함께 즉시 감염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클럽과 스탠드바 등 유흥지점과 콜라텍 1236곳에는 오늘 24일 자정까지 14일간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습니다. 도와 시군 그리고 경찰서는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인접한 천안과 아산 등 지역 유흥시설로 내려가자는 움직임이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흥시설이기 때문에 뭐 춤이나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라면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대전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재유행을 막기 위해 대인 접촉 금지와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른바 감성주점도 상황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감염병으로 행정명령을 동시에 내린 것은 사상 처음으로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는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자발적인 신고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는 집합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유흥시설의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영업 시 방역 지침 등을 안내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에서 해외 입국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전 지역 확진 환자는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미국에서 입국한 10대 형제로 2명 모두 입국 후 가족 차량으로 귀가해 자가격리 중 진행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이들이 입국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집에 함께 머물렀던 어머니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오늘 각 지자체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인력을 긴급 채용해서 별도의 콜센터를 꾸리고 방문 접수에 대비해 접수처를 마련하는 등 각 지자체들도 지원 체계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회의실이 콜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가구당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천안시가 전담 콜센터를 별도로 마련한 겁니다. 기존 상담 인력으로는 전화 받기도 벅차 아예 40명을 긴급 채용했습니다. 하나사랑 카드로 지급이 안 되시고요. 세대주분이 갖고 계신 신용 체크카드나 아니면은 동사무소에서 선불 카드로 발급 가능하세요. 이번 주에는 공적 마스크처럼 출생 연도에 따라 오부제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예상보다 수령액이 적다고 생각해 이의 신청을 요청하는 전화도 잇따랐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셨으니까 그게 올 거예요 아마. 선생님 핸드폰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이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9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하는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첫날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신청이 언제 하는지, 나는 대상이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할 경우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해 이를 위한 별도 접수처도 속속 마련됐습니다. 이의 신청 요령이라든가 그리고 접수 창구를 저희가 따로 마련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직접 공무원이 방문해 신청서를 받고 바로 선불카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선불카드 공급이 부족해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농협 등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며칠 전 대전의 한 터널에서 차량 추돌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119 구급대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구조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연히 쉬는 날 현장을 지나가던 베테랑 소방관들이었는데요. 친구 사이인 이들은 사고 현장에 뛰어들어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 화물차를 들이받은 SUV 차량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터널 안에서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을 통제하던 남성 3명이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를 어딘가로 안내합니다. 이들은 119 구급대가 오기 전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부부도 구조했는데 피해 여성은 의식이 흐릿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명을 구조하고 현장을 통제해 더 큰 피해를 막은 이들. 모두 대전소방본부 소속 27년차 소방관들입니다. 운전자가 다급히 조수석에 사람이 있다. 순간적으로 화재가 확대돼가지고 조수석에 있던 부인도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30년 지기 친구들인 이들은 쉬는 날 친구 집 일손을 도우러 가던 길에 우연히 목격한 교통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차 안에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구조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로 차를 대고 구조 현장으로 들어간 거죠. 각기 다른 소방서에서 일하는 55살 동갑내기 소방관들.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데는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터널 안에서 장비 없이 나서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의 일터로 돌아간 동갑내기 소방관들. 이들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해도 언제라도 현장에 뛰어들겠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지난주 개막한 프로야구에서 한화 이글스가 시즌 초반 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선발 투수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믿었던 불펜이 승리를 지키지 못했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홈 6연전에서 반등을 노립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에이스 워윅 서폴드는 눈부셨습니다. 외국인 투수로는 사상 첫 개막전 완봉승을 비롯해 지난주 2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평균 자책점 1.20으로 완벽했습니다. 장시환과 장민재, 김희환 등 국내 선발진도 기대 이상의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문제는 불펜. 한화 불펜은 키움과의 최근 2경기 모두 승리를 지키지 못했고 평균 자책점 리그 1위인 선발진과 달리 7점대에 가까운 부진에 빠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야수들의 실책과 병살타가 경기 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한화는 지난주 2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수 체드벨의 복귀가 당분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주 기아와 롯데를 상대로 한 홈 6연전이 시즌 초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완 불펜을 임준섭과 지금 1월 1군에 콜업이 된 송창현 둘을 가지고 활용을 할 텐데 이 자완 불펜을 과연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첫 홈 경기를 앞둔 한화 이글스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을 마쳤습니다. 사용 공간 전체에 대해서 1일 2회 자체 멸균 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스위치,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수시 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는 홈 개막전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며 특별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홈 개막전을 맞아 외야석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릴 예정입니다. 또 의료진을 대표해 김현숙 충남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실장이 시구자로 나섭니다. 응원 단석에는 팬들의 응원 사진 천여장으로 꾸며진 대형 현수막이 마련돼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적장애 아들을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친모 46살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적장애 3급인 아들 20살 B씨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빨랫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개 목줄 등으로 손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는 등 학대해 지난해 12월 17일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씨가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경찰은 친모 A씨와 일상생활을 함께한 장애인 활동 보조인 C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동쪽 4.6km 해상에서 0.75톤급 어선 선장 67살 A씨가 조업 도중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주변 해상에서 함께 조업하던 어민의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A씨가 홀로 조업하다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해역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백승준 판사가 상대방이 잘못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음란한 내용의 답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친구의 연락처로 착각한 여자 초등학생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음란한 내용의 답장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